자, 그렇게 시험 준비할 때 우리가 또 단문 말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원방송에는 이력서와 자소서가 있습니다. 성우는 직업이에요. 중요한 거는 직장인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이. 저는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력서, 자소서에 한 줄, 두 줄로 써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국어 시간에 작문도 해봤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본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선생님 무서워요. 본인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캐릭터를 연구하는 성우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게 오래 변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성명, 생년월일, 연락,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주소, 현주소까진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걸리는 게 취미 특기잖아요. 거창한 걸 쓸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거 써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취미가 뭐 대부분이 뭐 이제 뭐 영화 감상, 뭐 애니메이션 감상, 운동일 수도 있지만 그걸 조금 더 끌리는 문장으로 좀 바꿔보자고요. 끌리는 문장. 취미가 내가 헬스다. 취미, 헬스. 그래, 취미가 헬스구나.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죠. 여기서 조금 이제 MSG를 좀 가미를 해보자고요. MSG. 취미, 3대 500, 특기, 중량치기. 헬스라고도 해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취미가 독서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끌리게. 그냥 독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추리물 씹어먹기, 추리물 파헤치기, 추리물 독서 파헤치기, 아니면 뭐 로맨스 도서 평론하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줘야죠.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 나왔던 뭐 로맨스 도서 뭐 리뷰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뭐 리뷰하기, 아니면은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축구가 아니라 조기 축구 도장 깨기, 이런 식으로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 있게 상대방이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매력적으로 문장을 풀어주셔야 돼요. 단답형이 아니라 리플이 달릴 수 있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실제로 저는 작년에 제 입사한 후배 중에 여자 후배인데 데드리프트 100kg 들기 이렇게 써놔서, 야, 저는 실제로 운동을 좋아해서 작년에도 이제 모의고사 그거 할 때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는 술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또 조금 MSG를 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소주 맛 감별하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건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분야로라도. 그 다음에 학력상 깔끔하게 써주시고, 주요 경력이 이제 또 여러분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올 거예요. 자, 여러분, 주요 경력 굳이 성우 관련 분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태권도를 5년을 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한 가지 분야를 몇 년을 했다. 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몇 년 동안 했다. 여기서 뭐 대회에서 나가서 뭘 했다. 자유롭게 쓰세요. 자기가 뭔가 한 가지 오래 했다는 거는 그만큼 내 인생에서 성과를 내봤다는 거잖아요. 경력이라는 건 어디서 뭘 근무했다라기보다 내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여러분이 어디서 뭘 근무했는지는 그닥 관심이 딱히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궁금한 게 자소서이자 이력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상을 좀 전환을 해보세요. 나한테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아르바이트를 너무 짧게 했다, 그런 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학력상, 자, 여러분 많이 물어보십니다. 대원방송 학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고학력자부터 고졸, 중졸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극영화과 나와서 도움이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성우학과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병역상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익 면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 여부, 이거는 저도 딱히 특이사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부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제 자소서 부분이 나왔죠. 지원 동기, 경력, 장단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닮고 싶은 성우, 입사 후 포부. 자,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한두 줄로 쓰시는 분도 있고 정말 몇 줄씩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피치에서 컨텐츠는 중요도로 치면 20%밖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보이스가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캐릭터인지. 아리송하죠. 실제로 제 후배 중에 5년, 6년 가까이 최종 시험에 가던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후배의 자소서를 이제 합격하기 직전에 저랑 지인이어서 봤어요. 근데 보자마자 너 왜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였을까요? 자소서에 온통 성우 얘기밖에 없어요. 내가 성우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성우가 되고 싶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성우가 아니라 박요한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성우로선 어떨지가 궁금한 거지, 성우를 하기 위해 살아온 박요한이 궁금한 게 아니라고요. 박요한이라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박요한이라는 사람은 없고 그냥 성우지망생 박요한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을 캐스팅하고 함께 일을 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래 준비한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뚜렷하게 존재해야 그 사람이 매력적이어서 연기 점수가 조금 낮아도 더 돋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 명확하게 제목 하나를 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자소서는 에너지 넘치고 의리 있는, 열정 넘치고 단단한 사람이 테마였어요. 그 테마를 하나를 잡고 소제목, 예를 들어서 만화에도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잡고 그 챕터로 써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자소서는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당 문항에 걸맞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할 것이다지. 나는 이러이러하다. 이거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거가 없다고요. 증거가. 여러분을 검증할 증거가 없다고. 그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의 성우지망생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대기를 한번 써보세요. 거기서 분명히 건질 만한 게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땠고, 고학년 때 어땠고, 중학생 때 어땠고, 고등학생 때 어땠고, 디테일하게 나눠서 인생 그래프도 좀 그려보고 큰 사건도 좀 적어보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어야 여기에 녹여내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면접 가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내 일생 일대의 사건들을 녹여내는 거지, 내가 성우를 하기 위해서 뭘 했다 이거는 별로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선생님일 때도 그거는 이런 사람은 자기 주장밖에 없는데 뭘 믿어야 되지? 제가 면접관이라도 그거는 별로 매력이 없더라고요. 내가, 내 캐릭터가, 내 성격이, 내 가치관이 뚜렷한 제목을 정해서 자소서를 쓰십시오. 그리고 자소서 쓰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문항마다 다른 사람처럼 나와요. 앞에서는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뒤에선 이런 사람이 돼요. 앞에선 이랬는데 뒤에선 저런 사람이에요. 앞에선 열정 넘쳤는데 뒤에선 소심한 사람이 된다고. 앞에서는 인싸였는데 뒤에선 조심성 많은 사람이 되고.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캐릭터를 정해야 한다. 그렇게 음성 파일과 자소서가 완료가 돼서 메일 발송을 하게 됩니다. 메일 발송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시험 문제가 뜨면은 위에 음영 처리된 공지사항 밑줄 된 부분 잘 읽어보세요. 파일명, 메일 주소, 확장자, 파일 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공지사항 숙지해서 전속실에 전화하는 일은 최대한 줄여주세요. 그리고 전속실에 전화해서 안 받는다라고 하는데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 성우들은 녹음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 뭐 시험 기간이라서 전화 피한다라는 그런 이제 악성 루머들이 많은데 전속들도 녹음을 해요. 여러분, 전속들도 녹음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가장 주의할 거는 오피셜이 아닌 루머를 뭐 인터넷에서 긁어오는 그런 루머들을 이제 공유하거나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차단하십시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의 카더라의 소식을 퍼오는 사람들은 빨리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들으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 들으세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 나쁜 말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합격하셨습니다. 자, 2차 시험. 왜 대원은 2, 3차 나눠 있고 최종 면접이 있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은 파일을 열심히 만드셨을 거예요. 조각 모음을 하셨을 수도 있고 원테이크에 가셨을 수도 있고, 그거를 검증하는 게 2차 시험, 즉 1차 실기라고 하죠. 총 1, 2, 3차로 나뉘어 있는데 1차를 음성 파일 심사라고 하면은 1차 실기, 2차 실기를 2단계, 3단계라고 해요. 그거를 2차 시험 때 여러분의 파일이 여러분이 맞는지 개개인별로 들어가서 그거를 검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차 시험 때는 개개인별로 들어가서 뭐 면접이 있어봤자 5개 정도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면접 꿀팁 이제 들어갑니다. 저는 여태까지 대원방송에서 면접을 가장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대원방송 성우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그렇게 답을 할 거예요. 저는 면접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면접의 첫 번째 꿀팁. 면접위원들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질문은 여러분들을 당황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죠? 왜일까요?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찰나에 다 나와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의 표정, 그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웃으면서 답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질문 내용은 굉장히 잘 준비해 왔어요. 근데 자기가 조금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 표정이 구겨지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저 사람은 조금 날카로운 면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 리액션, 여러분 우리 연기도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면접도 리액션이에요. 그 찰나의 순간 그 표정을 보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 반응을 보기 위한 거지. 전 그 반응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 갔어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웃으면서 네, 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답변 내용이 시원치 않아도 저 친구는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구나. 저 친구는 소통이 되는구나. 소통이 되는 연기자는 뭐? 연출과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면접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 찰나의 순간. 센스는 소개팅처럼, 태도는 상견례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의 바르되 위트 있게. 그게 면접의 최대 꿀팁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에요. 내가 진짜로 여기 오고 싶다. 그게 눈빛에서 느껴지거든요. 그걸 속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뽑힙니다. 성우님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상적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거는, 그거는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잘 알아들으실 수 있게 조금은 날카로워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연기만 준비하셨지 직장인이 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왜? 난 연기할 건데 예술할 건데. 우리나라 제도는 직장, 방송사를 거쳐야 프리랜서가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법을 지켜야죠. 아셨죠? 자, 뭐 앞서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시험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뭔가 전반적인 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여러분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끼치지 않고 정말 내가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을 때 여러분은 단시간에 빨리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럼 나는 합격 못했는데 그럼 난 부정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네거티브잖아요. 그쵸?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혹시 내가 나를 의심하진 않았는가? 선생님 말은 안 듣지 않았는가? 오롯이 그 기간 나와 내 지도 선생님 믿고 특강 해주는 것들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직진해보세요. 공채는 직진입니다. 직진. 돌아가지 마시고 직진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대원방송 12기 성우가 되십시오. 우리 대원방송 성우들은 녹음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기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연기는 즐겁다. 여러분 안녕.